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함수 발생기, 함수 발생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영어 이름은 펑션 제네레이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오실로스코프였죠. 오실로스코프. 스코프는 뭘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실로스코프를 개념적으로 부르면 OSC 어떤 신호가 파형이 들어오게 되면 요거를 어떻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측정하는 측정기 또는 계측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배우는 거는 뭐죠? 함수 발생기죠. 발생기. 얘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내주는 장치더라. 근데 무엇을 만들어주는지 보니까 함수. 그럼 여기서 함수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는 시간에 따른 함수. 다른 말로는 그냥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함수 발생기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신호 발생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가 함수 발생기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임의의 아무 뭐죠? 임의의 어떤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정현파라는 거는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사각파, 그 다음에 삼각파. 사각파, 삼각하는 사인, 코사인은 이거죠. 그다음 사각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사각파. 그 다음에 삼각파는 이렇게 톱니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파형을 주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은 다 뭐냐면 주기함수다. 주기함수는 뭐죠? 한 사이클이 있으면 요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요 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것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면 요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요거를 주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함수의 뭐 대표적인 예가 이게 사인, 코사인, 정현파죠. 정현파를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y는 어떻게 그냥 사인 함수 표현하면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시간에 대한 함수라 하면 세타 t 뭐 이렇게 되겠죠. 각도가 변하는 거 이것도 yt 그럼 요게 우리가 크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바뀌어서 바뀌는 거죠.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면 여기가 뭐가 되고 크기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까지 한 주기가 여기까지죠. 여기가 한 사이클이 되는 거고 여기에 세타 t인데 요거 세타 t를 우리가 요거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 운동을 하게 되면 원 운동 한 바퀴 돌면 몇 도죠? 360도가 요거를 라디안 파이로 표현하면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주기를 요 2파이에 맞춰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요거를 똑같은 말로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하기도 하더라. 세타 t 대신 오메가 t로 표현하더라. 그럼 여기서 오메가는 뭔지 보니까 요거는 각속도더라. 각속도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의 시간을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오메가 곱하기 t라는 게 결국 뭐다? 세타하고 같다는 얘기죠. 요거 세타인데 요게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할 거예요. 각속도에 따른 변화 시간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A 코사인파하고 신호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다. 신호가. 그럼 요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 A도 코사인이고 B도 코사인파다. 그럼 A와 B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뭐다? 그러니까 크기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오메가 되는 거죠. 오메가 t 우리가 일반적으로 A 코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한댔으니까 두 신호를 어떠한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뭐와 뭐 크기와 뭘 가지고 요 오메가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더라. 구별. 그러면 구별한다는 거는 뭐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발생. 발생하는 것도 결국 뭐하고 뭐를 바꿔주면 파형이라는 건 코사인이라는 파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하고 크기하고 요거를 각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각 속도 또는 각 주파수라고 하는데 요것만 구해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임의가 아니라 구별되는 뭘 만들 수 있다? 코사인 파형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코사인 파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되는 건 뭐 있다? 크기 A, 이게 크기였고, 그 다음에 오메가, 이게 각 주파수 또는 각 속도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요거를 정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의 코사인파를 만들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코사인파는 이렇게 A가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요거 중심에서 어디까지 최대까지의 높이 요거를 A 크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주기가 되니까 여기 주기가 우리가 T라고 하고요.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주파수 요거 이제 조금 더 설명할 텐데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각도로 또 비교한다고 했죠. 요거 각도가 얼마 했죠? 한 바퀴 도는 거는 2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2파이의 오메가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두 개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오메가를 요거는 각속도에 있는데 각 주파수에 있는데 요거를 주파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2파이 f가 된다. 자, 요걸 다시 좀 설명할게요. 자, F는 프리퀀시인데 주파수라는 건데 요거는 단위가 헤르츠예요. 헤르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요게 시간의 그래프고 요게 어떤 y값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초라고 합시다. 1초. 1초에 어떤 신호가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보니까 제가 그림은 좀 잘못 그렸지만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거 한 사이클, 그 다음 두 사이클, 세 사이클하고 절반 정도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요거 1초 안에
사이클이 몇 개 있는지가 뭐다? 지금 몇 개 있죠? 요거는 3.5개가 있는 거죠. per 초. 3.5 사이클 per 초. 요게 뭘 얘기한다? 3.5 헤르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르츠. 이게 주파수의 개념이에요. 주파수. 그 다음에 주기는 뭐다? 주기는 우리가 t 주기 요거를 피리어드 요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세컨드. 초가 단위가 되는데 초. 그러면 요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 한 사이클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는 한 사이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그러면 요거는 1초에 몇 개란 얘기죠? 1초에 3.5개란 얘기는 하나 만드는데 몇 개가 걸린다? 역수죠? 역수. 1 나누기 3.5 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 그래서 주기하고 주파수는 서로 역수 관계가 되더라. 역수 관계가 되더라. 그러면 요거죠. 그러면 요건 하여튼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원 운동을 보니까 요거는 각 주파수라고 했는데 원 운동은 한 사이클이 몇 도죠? 요게 몇 도? 2파이가 되는 거죠. 요런 또 관계가 있더라. 요거는 원 운동을 기준으로 주파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각 주파수, 원 주파수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 주기가 뭐죠? 한 사이클 요 1초 안에 걸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 1초라는 게 결국 뭐 몇 도 돌아가는 거? 360도 돌아가는 거.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 위에서 요런 관계가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일반 주파수를 얘기하고 요거는 각 주파수, 여기 각 주파수 또는 원 주파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각 주파수란 말도 많이 쓰는데 그다음 뭐 각 속도라고도 쓰죠. 요거 단위 자체가 뭐죠? 라디안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각 속도죠. 각 속도. 이렇게 전기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뭐죠? 함수 발생기였죠. 그럼 함수 발생기에도 여러분들 함수를 만든다는 건 보니까 첫 번째 필요한 정보가 파형, 두 번째 뭐 크기, 세 번째 뭐 주파수. 요거 세 개만 있으면 어떻게 파형을 임의의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요거 주기 함수라고 얘기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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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됐습니까? 파형, 크기, 주파수. 파형, 사인이냐, 삼각이냐, 사각이냐. 크기, 여기 진폭을 얘기하죠. 진폭. 그 다음에 주파수. 요거. 됐죠?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펑션 제너레이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위에가 뭐죠? 위에가 오실로스코프고 요 아래에 있는 게 펑션 제너레이터예요. 그럼 펑션 제너레이터에서는 몇 가지만 넣어주면 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파형, 크기, 그 다음에 주파수 요거 세 개.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펑션 제너레이터도 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기능에 조금씩 뭐죠? 성능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 뭐냐면 여기서 펑션 제너레이터는 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 만들어진 신호를 이제 뭘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파워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BNC 출력 단자가 몇 개가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고 50ohm이라고 요 아래 적혀 있습니다. 아웃풋. 여기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포트가 되는데 이쪽으로 뭐가 나오냐면 생성된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파형이 전압으로 나오게 되는 전압 형태로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끝 선의 끝을 보여주는데 무슨 색? 몇 가닥? 두 가닥. 그 다음에 무슨 색? 무슨 색? 빨간색, 검정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이 신호선, 검정색이 그라운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에도 보니까 어떻게 된다? 두 개. 프로브 지금 몇 번을 사용하는 거죠? 1번에다 연결했습니다. 노란색 1번. 그래서 지금 신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개. 무슨 색, 무슨 색? 빨간색, 검정색 되는 거죠. 그러면 신호를 서로 연결해 줍시다. 지금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어디로 넣겠다는 얘기죠? 오실로스코프로 넣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코크를 열고 이렇게 집어주겠습니다. 그럼 뭔가 변하는 모양이 보이죠? 파형이. 자, 그래서 여기 펑션 제너레이터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밑에 요거 그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다가트론 DAGATRON 그 다음에 모델명이 8202에요. 8202.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 어디서 구글에서 찾아보면 뭘 구할 수 있겠다? 뭘 구할 수 있겠다? 데이터 시트 또는 매뉴얼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펑션 제너레이터가 사용하는 방법이 유사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버튼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펑션이라고 해서 나옵니까? 펑션이라고 해서 나오죠? 보니까 여기 제일 처음이 뭐냐면 사인 파형, 그 다음에 삼각 파형, 사각 파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버튼을 지금 사인 파형 눌러놨어요. 중간 누르면 또 바뀌고요. 또 누르면 바뀌기. 파형이 바뀐 거 확인했습니까? 이게 사각파, 삼각파, 그 다음에 사인파. 기본적으로 파형. 자, 몇 가지 정해야 된다고 했죠? 1번 파형, 두 번째 뭐? 크기였죠? 크기는 여기 amplitude라고 AMPL I TUDE amplitude의 약자. 그럼 요거를 이제 돌리면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 바뀌는 게 보입니까? 바뀌고 진폭이 바뀌는 거죠. 진폭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주파수. 주파수. 주파수는 여기 보면 프리퀀시 레인지 범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단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르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버튼이 있어요. 지금은 저는 얼마로 맞춰놨냐면 1kHz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여기 다이얼 노브가 있죠. 요거. 자, 요거를 조절하니까 어떻게 바뀌죠? 진폭이 어떻게? 진폭이 아니죠. 주기죠. 주기 프리퀀시죠. 프리퀀시가 높아지니까 요게 같은 시간 내에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파형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 제너레이터는 친절하게도 여기 지금 몇 헤르츠인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1441.49 요거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면 헤르츠, 킬로헤르츠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볼 거예요. 대충 1.45 정도 되는 거죠. 1.45 킬로헤르츠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1.45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요거를 우리가 펑션 오실로스코프에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범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범위 하여튼 이게 커졌으니까 줌인을 범위를 벗어나니까 줌인이 아니라 줌아웃을 해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나기 위해서 눈금당 크기를 바꿔줍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칸에 한 디비전에 몇 볼트로 했냐면 2볼트로 한 거죠. 2볼트. 그 다음에 주기도 어떻게 여기
주기 조절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주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돋보기를 조절하는 거죠. 들어오는 신호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 요거를 바꿔주는 거죠. 측정하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대충 1점 얼마로 맞춰볼까요? 한 2kg로 맞춰볼까요? 2kg. 들어오는 주파수가 2kHz다. 2kHz. 대충 2kHz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0.1 마이크로 세컨드 한 칸에 0.1 밀리초로 했는데 몇 칸이 된다? 대충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되네요. 다섯 칸. 그럼 주기가 얼마란 얘기죠? 0.5 밀리세컨드. 0.5의 역수가 얼마가 되겠다? 0.5 밀리세컨드의 역수가 2kHz가 되면 2000이 됩니다. 2000분의 1. 2000분의 1이 얼마다? 0.0005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파수하고 주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역수관계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헷갈리지 않게 1kHz 1000의 역수는 뭐죠? 1000의 역수 1000분의 1은 0.1이죠? 1000분의 1 주파수를 F를 100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F가 1000이다. 주기는 얼마가 된다? 1msec 1000분의 1초가 된다. 그러면 요거를 1000분의 1초가 되도록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1ms로 맞췄어요. 1ms. 그래서 요거 보니까 한 디비전 안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확대를 하는 거죠. 확대. 그 다음 또 정확하게 재기는 방법이 뭐였죠? 커서 있었죠. 커서 해서 어떻게 위에 소스 채널 1 그래서 X 지금 시간을 재니까 X 1번을 선택해서 베리어블을 움직여줘서 여기 최고점 한 주기라는 거는 최고점에서 최고점 또는 최소점에서 최소점 또는 0인 지점에서 0인 지점까지 이게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만지는 신호가 정현파 주기 파형이라는 건 그게 다 같습니다. 한 사이클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요 x2에 대해서도 맞춰봅시다. x2 맞춰서 베리어블 돌려서 최대점을 찍어봅시다. 최대점 해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요 두 사이의 간격이 1ms로 나오고 그거의 역수가 얼마? 1kHz. 오실로스코프에서 이미 계산을 해주고 있죠.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에서. 잘 안 보입니까? 선명하게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도 1.0003 헤르츠인데 1000 뭐죠? 1000.3 헤르츠 신호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실로스코프에서 읽어봐도 거의 유사하게 1ms 1000kHz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형을 한번 바꿔볼까요? 파형 지금은 이거는 사인 파였고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삼각 파형 그 다음에 또 무슨 파? 사각 파형 여기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여기 약하게 선이 보이는데 지금 요거는 그거예요. 사각파입니다. 사각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대 최소값. 그러면 요거 지금 앰플리튜드 요거 있었죠. 앰플리튜드를 바꿔보니까 크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를 뭘로 놓을까요? 요거 삼각파가 가장 크기는 잘 보이죠. 요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죠?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빠졌습니다. 진폭이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위에서 밑에까지 최대에서 최대까지 최소까지가 지금 한 칸에 얼마로 되어 있냐면 2V로 되어 있습니다. 2V로 되어 있는데 몇 칸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2 곱하기 4는 8V란 얘기죠. 최대에서 최소까지가 8V. 그런데 A라는 거는 진폭 중간값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8V의 절반이 4V가 지금 크기로 맞춰졌다는 얘기죠. 불행하게 펑션 제너레이터에서는 그 고가의 펑션 제너레이터에서는 현재 나가는 주파수하고 크기 정보를 다 보여줘요. 그런데 저렴한 것들은 잘 안 보여줘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다시피 요거는 주파수 정보는 보여주는데 크기 정보는 보여주지 않죠.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줄이면 요거는 얼마죠? 최대에서 최소가 두 칸이니까 중간값은 한 칸이니까 2V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확대해 보면 되겠죠. 확대 그러면 2V.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오실로스코프에서 확대. 보면 정확하게 맞춰주면 어떻게 되죠? 좀 넘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시메트릭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땡겨서 돌리면 뭐죠? 이게 시메트릭이라는 게 대칭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요거를 시메트릭이라는 걸 돌리고 있습니다. 당겨 여기 보면 풀이라고 돼 있어 당기란 얘기거든요. 이걸 당기면 요 기능이 이제 동작하게 되는데 꽂으면 꺼지고 당기면 기능 대칭도가 깨지는 거죠. 이런 어떤 파형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냐면 여기 width 폭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는 스윕이라는 게 뭐냐면 주파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주파수를 바꾸는 건데 제가 그거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파형 시간에 따라 가지고 폭이 좁아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주파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가 바뀌는 거.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파수를 이렇게 바꿔준다고 수입, 빗질을 한다고 해서 프리퀀시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범위를 늘려주면 이렇게 확실히 주파수가 변하는 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험을 할 때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쓰지 않을 때는 그냥 꽂아 놓으면 일정한 주파수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쓰는 기능이 뭐냐면 제일 옆에 보면 DC 오프셋 풀이라는 게 있어요. 당기란 얘기죠. DC 오프셋. 오프셋이라는 건 뭐였죠? DC 올라가는 거, 수평 이동하는 거. 지금 수평 이동해서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값이 올라갔죠? 값이 올라갔죠. 우리가 DC 오프셋 이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 오실로스코프에서 얘기를 한 게 기억납니까? 어디서 얘기했냐면 여기 채널 1번 가보면 커플링이라는 거에서 얘기를 했어요. 커플링. 커플링에 요거는 직류 커플링. 그다음 한 번 더 누르면 교리 커플링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프셋을 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어떻게 평균점이 0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요 펑션 신호를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오프셋이라는 것도 가해줄 수 있는데 여기 오실로스코프에서는 또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오프셋을 보고 오프셋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플링을 AC 커플링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건 그라운드였고요. 그라운드를 0 위치에 제대로 맞춰졌죠. 그 다음에 요게 한 번 더 누르면 직류 커플링. 그래서 이거는 0보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0보다 내려갔으니까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또 어떻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요게 뚫린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뭐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트리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트리거링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레벨이 있네요. 레벨. 벗어났죠. 신호의 범위를. 그래서 트리거 요거를 돌려주면 어떻게 딱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왜 이렇게 됐는지 보니까 신호 자체가 뭐가 이렇게 오프셋을 줬더라. 오프셋을.
요걸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꺼주면 된다. 그러니까 신호 발생기는 어떻게든 다양한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뭐죠? 오실로스코프는 또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프셋의 영향을 보고 싶으면 DC 커플링으로 하고 넘어가면 또 뭐 맞춰주면 되죠. 트리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오프셋의 영향을 보지 않고 싶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왜 어떨 때는 오프셋을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그때는 뭘로? 이걸로 누르면. 그럼 요거는 교류 성분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직류 성분은 보여주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임의의 파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요걸 딱 가리면 되죠. 요를 가려가지고 어떻게 뭘 보여주겠습니다. 요거 생성된 오실로스코프에 생성된 정보로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생겨지는 뭘 할 수 있다? 신호의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제가 숙제로 하나 요 그림을 올려 놓을게요. 그러면 요거 이미지 찍은 거를 올려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주파수가 얼마고 크기가 얼마인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하면서 요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요게 뭘 할 수 있다고요? 캡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요 지금 화면을 캡처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USB를 메모리를 꽂아 가지고 어떻게 여기 하드 카피 눌러 보겠습니다. 하드 카피 누르면 그림이 제작됐다. 뭐죠? 패널이 락됐고 이미지가 저장됐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BMP 파일로. 그러면 제가 요거를 다시 뽑아 가지고 띄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의 파형을 한번 찍어서 과제란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호의 정보가 뭐죠? 크기하고 뭐 파형, 그 다음에 또 뭐 주파수, 또 하나 더 넣는다면 요거 DC 옵셋 정보도 알 수가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과제는 요번 주 과제는 뭐 하는 거? 요 펑션 제너레이터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정리해라.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제가 그거 올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올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를 같이 올리도록 하세요.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